자, 81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이렇게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fx는 0보다 크고, 그리고 f1은 4래요. 자, 먼저 f0부터. 요 식에 f0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내가 f0을 이렇게 둘 거야. f0 더하기 0. 그러면 요거 적용시켜서 f0 곱하기 f0이 되겠죠? 그럼 f0은 f0 곱하기 f0이야. 지금은 f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으면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fx 값 구해줘야 돼요.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고. 자, 지금 fx가 0보다 크다. 한마디로 0이 아니다라는 걸 아니까 양변에 약분시키고, 그러면 f0은 1이다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f2분의 1을 구하래요. 지금 f1이 4라고 알려줬잖아. f1은 f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f2분의 1 곱하기 f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f1이 4니까 4는 f2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f2분의 1은 풀마 2가 가능한데 f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f2분의 1은 2다. 이것도 맞겠네요. 자, f3 구할 거예요. f3. 자, f3은 f1 더하기 2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럼 이건 f1 곱하기 f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f1 값은 아는데 f2 값을 몰라서 f2를 구해볼 거야. f2는 또 한 번 더. f1 더하기 f2는 f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f1 곱하기 f2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f1이 4니까 얘가 16. 이걸 또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4 곱하기 16. 그러면 얘는 64가 되겠다. 3번은 맞아요. 4번. f2x는 fx 더하기 x잖아. 그럼 요 놈은 fx 곱하기 fx가 되겠네요. 그럼 fx의 제곱이다. 이것도 맞겠고. 그 다음 다요. 다는 fx 마이너스 y는 fx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이렇게 써야겠지. 그러면 fx 곱하기 f 마이너스 y야. 근데 또 볼게요. f 마이너스 y를 구해볼 건데요. f 마이너스 y요. 우리 앞에서 f0은 1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f0을 fy-y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요 놈은 fy 플러스 마이너스 y 요거니까 fy 그리고 곱하기 f 마이너스 y 이렇게 쪼갤 수 있어. 근데 f0은 아까 1이었었죠. 이게 1이어야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에서 f-y는 fy분의 1이다가 나와요. 이 놈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fx-y는 fx 나누기 fy로 바꿀 수 있다. 이거네요. 근데 지금 분자 분모가 바뀌었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다음 82번으로 갈게요. 8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f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식을 만족시킨대요. 요 식을 만족시킨대. 지금 내가 여기 fx가 있고 fx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요거 값을 요 x자리에 한번 넣어봐요. 요 값을 요 x자리에 한번 넣어봐. 그러면 x자리에 x분의 1 넣는 거예요. x분의 1 더하기 3f, 여기 x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넣으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x자리에다가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x분의 1 분의 1이니까 이게 뭐야? x가 되죠. 그쵸? 그래서 집어넣으면 fx가 돼요. 그래도 여기 우변에도 똑같이 x분의 1 넣어줘야 되지. x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요식도 같이 또 적어. 그러면 좀 순서 맞춰서 3fx분의 1 더하기 fx는 4x다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우리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선 fx를 구할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 이거 연립할 거거든요. 요 연립방정식에서 fx분의 1을 소거시켜주는 게 좋겠죠. 이거 연립할 거야. 그래서 fx분의 1을 소거시키려고 여기 위에 식에다가 3을 곱할게요. 그러면 얘가 9가 되고 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8 fx는 x분의 12 빼기 4x가 돼. 그럼 여기서 fx는 8로 나누어서 한번 약분까지 할게요. 2x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게 fx야. 근데 fx랑 f-x가 같아야 된대. 그럼 fx는 2x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x인데 f-x는 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집어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걸 한쪽으로 이항하면 2배의 2x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돼요. 는 0. 자, 양변에 이거 전개하면서 양변에 x를 곱할게요. 전개하면 요 2는 약분되죠?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은 0이다가 돼요. 자, 그러면 x제곱은 3이다니까 x는 풀마르트 3. x값들, 실수 x값들의 곱을 구하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다음 83번이에요. 83번. fx는 x, y라는 순서쌍이야. x, y라는 순서쌍. 한마디로 이게 나타내는 게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이죠. 점들을 A에 넣으래요. 좌표 평면에서 x, y는 점을 의미하죠. 어떤 점들을 A에 넣으래. 근데 그 점이 어떤 점이냐면 y는 절대값 안에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요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A에 넣어라 이 말이야. 그 말은 A집합에 있는 점들은 요 함수 위에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함수를 그려라. 그리고 그 함수 위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A야 이거야. 됐나요? 같은 방법으로 y는 k 위에 있는 점들이 B집합이래요. 그러니까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점들이 B들이야. B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야. 이 말인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요 그래프 위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A. 요 그래프 위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B. 그때 A 교 B의 개수가 2개다. 그럼 A 위에도 있고 한마디로 요 그래프 위에도 있고 B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그래프 위에도 있고 교집합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요 동시에 만족하는 게 몇 개다? 2개다. 한마디로 그래프를 그려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그려요. 그때 교집합은 2개 다 위에 있다. 한마디로 교점을 의미하죠. 얘가 의미하는 건 교점이 2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A 위에도 있고 B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요 함수 위에도 있고 요 함수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교점인 거죠. 2개의 교점이 2개다. 두 함수의 교점이 2개다. 이제 함수 그릴 거야. 함수 그릴 건데 여기 바깥에 있는 전체 절대값은 잠깐 냅두고요. 요 안에 있는 거 그릴 거예요. 내가 절대값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빨리 그리는 법 알려줬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절대값 안을 0 만들어주는 수를 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자, 그럼 요 놈은 음수죠. x 플러스 1은 음수지. 얘는 음수. 그리고 얘는 양수. 그러면 얘도 음수죠. 얘도 음수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내가 이렇게 구간이 3개로 나누어질 때 요 놈과 요 놈은, 요쪽에 있는 놈과 요쪽에 있는 놈은 완전히 부호가 반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왼쪽 부분이 마이너스 2면 여기 오른쪽 부분은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왔겠다. 요 가운데에서는 얘가 양수, 얘가 음수. 그러면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증가하는 1차 함수. 이렇게. 항상 절대값 함수 이렇게 그리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여기에 뭘 씌웠어? 여기에 좀 지워볼게요. 전체 절대값을 씌웠어. 이 전체 절대값을 뭘 의미해?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꺾어 올려라 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럼 x축 위치가 어딘지 봐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요 가운데 있는 1차 함수 정리해보면 얘 지워지고 남는 거 2x예요. 얘 가운데가 2x야. 그러면 2x가 언제 0돼? 0일 때 0되죠. 여기 딱 마이너스 1이랑 1 가운데에 여기가 0인 거야. x가 0일 때 0되잖아. 여기가 0,0인 거예요. 원점인 거야.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네. 그러면 전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x축 아래에 있는 놈이 위로 꺾어져 올라갈 거예요. 이건 좀 지워볼게요. 꺾어져 올라갈 거야. 꺾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꺾어 올렸어. 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꺾어 올리면 이거 2가 되겠죠? 여기 원래 2였고요. 이렇게 여기 지워볼게요. 꺾어 올렸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로 꺾어 올린 거예요. 요게 A집합이야. 요게 A집합이야. A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라 있으니까 요 그래프 자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A니까 이 그래프를 A라 생각하면 돼요. 다음 B. B는 Y는 K. Y는 K는 뭐야? 그냥 뭘 집어넣어도 항상 K가 나온 거잖아.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어떻게 그려?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맞나요? K가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여기에 놓이면 B랑 A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맞지? 계속 두 개에서 만나? 그런데 K가 여기 2에 도착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 전부 다 겹쳐. 무수히 많아. 교점이 무수히 많아. 셀 수가 없어. 그래서 K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안 돼요. 이것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또 계속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 계속 두 개인데 여기 0에 도착하게 되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 더 내려가면 안 만나고요. 그래서 요 0일 때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K는 2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겠네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니까 1이 답이 되겠네. 84번 볼게요. x1, 2, 3 fx에서 x로의 함수, gx에서 x로의 함수.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기억. f 넣고 그 다음 g 넣으래. x에서 x로의 함수 f한테 먼저 넣고 그 다음 g한테 넣으래. 근데 f랑 g가 모두 항등함수래요. 그러면 1, 2, 3을 f한테 집어넣으면 각각 1, 2, 3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다시 1, 2, 3을 f한테 g한테 집어넣으면 1, 2, 3으로 가겠지. 그러면 1을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1로, 2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2로, 3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3으로 해서 항등함수이다.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 G 합성함수 F가 항등함수이면 G랑 F가 모두 1대1 대응이다. 우리가 합성함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G랑 F를 각각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니은 보기를 대우로 바꿀 거예요. 대우로 바꾸면 여기 그리고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부정을 해서
F 또는이 돼야 돼요. F 또는 G가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G합성함수 F는 항등함수가 아니다. 이걸 보여줄 거야. 자, 그럼 먼저 F가 1대1 대응이 아닌 거 해볼게요. F가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Y를 중복해서 가졌다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G에 들어가게 되면 요 1은 뭐 아무거나 택해볼게요. 뭘 택하게 될 거고 요 3도 뭔가 택하게 될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1 넣은 게 2로 갔고 2 넣은 게 또 2로 가. 3 넣은 게 3으로 가요. 항등함수가 될 수 없어요. F에 넣고 G를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항등함수가 될 수 없다고. 그리고 또 요번엔 G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가 1대1 함수여야 돼. 대신에 G가 1대1 함수 아닌 케이스를 볼 거예요. 뭐 그냥 이쁘게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fx는 1대1 대응 함수야. 그럼 이제 G를 넣어야 되는데 G가 1대1 대응이 아닐 때잖아요. 1대1 대응이 아닐 때. 그러면 겹치는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1을 넣었더니 1이 나와. 2 넣었더니 1 나와. 3 넣을 때 3 나와. F에 넣고 G에 넣었는데 항등함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다시 F가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도 절대로 F 넣고 G 넣게 되면 항등함수가 될 수 없고요. F가 아무리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더라도 G가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F에 넣고 G를 넣게 되면 항등함수는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니은 F 또는 G가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G 합성함수 F는 항등함수가 아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 디귿이요. G 합성함수 F가 항등함수이면 F랑 G가 모두 항등함수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기억처럼 지금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케이스가 기억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fx랑 g가 모두 항등함수이면 g 합성함수 f 항등함수이다. 요 기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g 합성함수 f가 항등함수라면 f랑 g가 모두 항등함수래. 그럼 f랑 g가 모두 항등함수라면 g 합성함수 f가 항등함수이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G 합성함수 F가 항등함수라고 무조건 F랑 G가 모두 항등함수인 건 아니야. 그건 발레가 있어. 물론 이 케이스 당연히 돼요. 그런데 G 합성함수 F가 항등함수 되는 게 또 다른 게 있다고. 이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되면 항등함수예요. 1 넣었더니 2로 갔다 1로 돌아왔죠? 1 넣었더니 1로 왔어. 2 넣었더니 1로 갔다 2로 돌아왔어. 3은 3으로 가서 3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두 개가 크로스가 되게 되면 각각의 F랑 G는 항등함수는 아니었지만 합성했을 때는 항등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G 합성함수 F가 항등함수가 되는 케이스는 fx랑 gx가 모두 항등함수인 케이스도 당연히 있지만 fx랑 gx가 이렇게 크로스로 되는 거야. 두 개가 크로스가 되면 합성했을 때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 합성함수 f가 항등함수라고 무조건 fx랑 gx가 항등함수인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